한 통의 전화로 80살 어르신이 평생을 모은 8억 원을 잃었습니다. 목소리는 친절했고 말투는 익숙했으며 통화 중 받은 문자는 진짜 은행 이름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남은 건 텅 빈 계좌와 멈춰버린 스마트폰 뿐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장도연입니다. 경찰청 피싱범죄 전담팀에서 18년 넘게 수사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봤지만 최근의 수법은 이제 단순한 사기를 넘어 사람의 감정과 믿음을 노리는 정밀한 범죄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삶과 소중한 재산이 한순간 사라지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수집한 구체적인 사례와 사기를 막아낸 이들의 공통된 행동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시간이 앞으로 마주할 수 있는 위기를 예방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누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데 안 속아. 그런데 실제 현장에선 그 확신이 무너지는 데는 단 몇 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전화기 너머 익숙한 이름, 그럴듯한 직함, 믿음을 자극하는 말투. 그 순간 오랜 세월 쌓아온 경계심은 허물어지고 맙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피싱 범죄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입니다. 그중 상당수는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뉴스도 챙겨보는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은 이제 단순한 협박이나 유도 전화가 아닙니다. 공공기관 사칭, 스마트폰 해킹, 문자 링크 조작, 메신저 위장 등 수법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진화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자신이 속았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말죠. 경북 예천에 사는 70세 박인수 어르신은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명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어르신 이름과 주소까지 정확히 말하며 진료비 허위 청구 의혹이 있어 조사를 받으셔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깜짝 놀라 잘못된 게 없는데요 라고 말했지만 상대는 단호한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내일까지 계좌 동결이 예정되어 있으니 자금 보호를 위해 안전 계좌로 송금하셔야 합니다. 박 어르신은 미심쩍은 마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시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잠시 뒤 문자로 보내진 공식 공문서에 멘붕에 빠졌습니다. 서류에는 공단 로고, 담당자 이름, 직인까지 있었고 심지어 휴대폰에 표시된 발신 번호도 진짜 공단 대표 번호와 같았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그날 오후 자신의 예금 통장 전액인 3,500만 원을 범죄 조직이 준 계좌로 이체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경기 안산에 사는 68세 김성녀 씨는 자녀가 모두 외국에 있어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자주 주고받습니다. 그날도 딸에게서 엄마, 급하게 병원비 좀 보내줘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프로필 사진, 말투, 심지어 맞춤법까지 평소 딸과 똑같았기에 의심하지 않고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딸은 그 시간 미국에서 회의 중이었고 뒤늦게 전화를 걸고 나서야 김 씨는 사기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딸 번호까지 그대로 복제된 상태였고 카톡 대화 내용도 그럴듯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나니까 급히 보내줘라는 한 문장에 김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최근의 피싱 수법은 감정을 먼저 건드립니다. 불안, 당황, 책임감, 가족에 대한 걱정. 이런 심리를 이용해 판단력을 흐리고 시간 압박을 가해 제대로 확인할 틈도 주지 않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뉴스도 보고 조심하는데 왜 당하는 걸까요? 문제는 기존의 대처법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표 번호를 확인하라, 낯선 문자는 열지 말라. 이런 기본 수칙은 물론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범죄 조직은 이미 그 모든 단계를 우회할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진짜 번호로 위장한 전화, 공문처럼 보이는 가짜 서류, 실제 가족과 대화한 것처럼 느껴지는 메신저 피싱. 게다가 어르신 세대는 공공기관은 틀릴 리 없다는 신뢰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세무서,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이런 이름이 나오면 일단 두려움과 책임감이 앞섭니다. 그 틈을 노리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이와 같은 전화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피해 사실조차 나중에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좌는 닫히고 돈의 흐름은 끊기고 경찰이 개입하더라도 되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사기를 막아낸 사례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강원도 정선에 사는 69세의 조명숙 씨는 딸을 사칭한 메시지를 받고 지금은 통화 못해라는 말을 들었지만 끝까지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10번째 전화 만에 연결된 진짜 딸의 목소리를 듣고 송금을 막을 수 있었고 그녀는 그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의심해 보기로 마음먹은 게 그날 내 돈뿐 아니라 마음까지 지켜준 거였어요. 이처럼 중요한 건 아주 간단한 행동 하나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이 확인은 문자 속 전화번호가 아니라 스스로 검색해서 찾은 공식 대표 번호로 해야 하며 누군가 돈을 보내달라고 하면 반드시 통화로 진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사람의 믿음을 노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한 경계심과 의심해도 괜찮다는 태도입니다.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한 번만 더 확인하면 지금 가진 것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생각이 다른 누군가의 피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하기도 쉽고 실천도 어렵지 않은 방법들입니다. 이건 절대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식으로 피해를 예방한 실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전화 사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술과 심리를 동시에 이용하는 지능 범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수천 건의 피해와 수백 명의 상담 사례를 분석해보면 사기를 막아낸 분들에겐 공통적인 5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5가지는 과학적으로도 실제로도 효과가 입증된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첫째, 전화는 내용보다 방식을 먼저 보라. 사기범은 절대로 격앙된 말투나 거친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너무나도 정중하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뢰하게 되죠. 이때 중요한 건 말의 내용이 아니라 요구 방식입니다. 지금 이체하세요. 안전 계좌로 옮기셔야 합니다. 이렇게 즉시 행동을 유도하는 요청이 나오면 그게 아무리 공공기관이라 해도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강원 홍천의 67살 이명옥 씨는 금융감독원 조사 중이라는 전화를 받고 겁이 났지만 지금 바로 이체하셔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그 말이 너무 급하게 들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화를 끊고 다시 금융감독원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사기였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긴박한 상황일수록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사기범은 늘 시간 압박을 씁니다. 이걸 아는 순간 그 조급함이 느껴지면 무조건 끊고 직접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해답입니다. 둘째, 링크 클릭은 실제로 스마트폰을 내주는 것과 같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전화는 안 속아. 문자만 조심하면 돼. 하지만 요즘 범죄 조직은 문자에 가짜 링크를 담아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이 앱을 깔면 범죄 조직이 내 폰 속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폰은 곧 지갑이자 금고입니다. 앱 하나만 설치해도 내 계좌번호, 주소록, 통화 기록까지 몽땅 가져갈 수 있습니다. 충북 옥천의 69살 이만수 씨는 대출 신청 내역 안내라는 문자를 받고 실수로 링크를 눌렀습니다. 그 뒤로 스마트폰이 멈췄고 전화가 안 걸리고 계좌에서도 자동 출금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이 앱은 스미싱 전용 악성 코드였고 보안 전문가들에 따르면 앱 하나만으로 원격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앱은 꼭 공식 앱스토어에서만 설치하기. 알 수 없는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기. 스미싱 차단 앱, 백신 앱은 반드시 설치해 두기. 스마트폰을 열쇠 없는 금고로 만들지 않으려면 이 기본적인 설정만큼은 꼭 지켜야 합니다. 셋째, 카카오톡은 가족이 아닙니다. 목소리로 확인해야 진짜입니다. 요즘은 딸, 아들, 조카를 사칭한 메신저 피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투, 맞춤법, 대화 스타일까지 그대로 흉내냅니다. 인공지능 기술까지 활용하기 때문에
대화만 보면 도저히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럴 땐 반드시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합니다. 글자가 아닌 목소리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경기 남양주에 사는 72살 장옥분 씨는 딸에게서 급히 병원비 보내줘라는 메시지를 받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걸 이상하게 여겨 직접 딸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덕분에 송금을 막을 수 있었죠. 사이버 수사관들의 말에 따르면 카카오톡 계정 복제는 단 몇 분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성까지 흉내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건다는 그 한 동작이 보이스피싱의 실체를 막는 가장 확실한 확인 수단입니다. 넷째, 모르는 번호는 안 받기보다 차단이 더 안전하다. 단순히 안 받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범죄 조직은 반복적으로 시도합니다. 모르는 번호는 안 받는 것에 더해 차단하거나 자동 녹음을 켜두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충남 부여에 사는 66세 최병길 씨는 보이스피싱 전화가 자주 와서 스마트폰에 자동 녹음 기능을 설정해 뒀습니다. 어느 날 검찰 조사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이상하다고 느껴 바로 녹음된 통화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고 실제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범죄 예방 효과도 있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녹음된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다섯째,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사기범은 항상 고립된 순간을 노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 가족과 연락이 안 될 때, 특히 일상적인 대화가 끊겼을 때 사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판단하지 않기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금융 관련 의심이 생기면 가족, 이웃, 지인에게 무조건 먼저 말해보세요. 그 대화 하나가 사기를 막는 계기가 됩니다. 실제로 대구 북구에 사는 69살 유성자 씨는 계좌가 동결된다는 전화를 받고 당황한 채 옆집 아주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이거 이상하다며 함께 은행을 방문했고 결국 송금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기당하는 사람 대부분은 혼자 판단한 순간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묻는 습관, 이것이 가장 실질적이고 안전한 대응이 됩니다. 이 5가지 방법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억만 하면 됩니다. 급한 말투에 속지 않기, 링크 클릭하지 않기, 문자보다 전화하기, 모르는 번호는 차단하기, 혼자 판단하지 않기. 그리고 이 습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돈과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검증된 실천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막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몇 가지 습관은 실제로 수많은 피해를 막아낸 검증된 행동들이며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스마트폰입니다. 이제는 전화기 하나가 통장, 지갑, 신분증 역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의 보안을 먼저 단단히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공식 앱스토어를 통해 스미싱 차단 앱과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세요. 후, 시큐어 앱, KT 전화 안심 같은 앱은 의심스러운 번호나 문자, 링크를 자동으로 탐지해 주기 때문에 초기 차단 효과가 탁월합니다. 설치한 후에는 꼭 알림 기능을 켜두셔야 위험한 상황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동 통화 녹음 기능입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엔 이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통화 녹음을 설정해두면 만약 수상한 전화가 오더라도 증거를 남길 수 있고 실제로는 이 녹음 자체가 사기범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가 차분하고 기록을 남긴다는 걸 알게 되면 서둘러 전화를 끊거나 더 이상 접근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과의 정보 공유입니다. 서로의 연락처, 자주 쓰는 은행 앱, 비밀번호는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금융 업무를 보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수상한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딸이 병원비를 부탁하는 메시지가 왔을 때 평소엔 문자 한 통 안 보내던 애가 갑자기 이렇게 눈치를 챌 수 있으려면 평소 정보가 어느 정도 공유돼 있어야 합니다. 그럼 실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우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내용보다는 요구 방식을 먼저 봐야 합니다. 지금 송금하셔야 합니다. 앱을 설치해 주세요. 비밀번호를 불러주세요.
이런 말이 나온다면 그 즉시 통화를 종료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기관이라면 전화 한 통으로 계좌를 동결시키거나 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공식 서류와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전화를 끊으셨다면 직접 해당 기관의 대표 번호를 검색해 다시 걸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장, 우편 고지서 또는 스마트폰 검색창에서 국민연금공단 대표번호, 국세청 고객센터처럼 검색하면 정확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대 전화기 화면에 찍힌 발신 번호만 믿지 마십시오. 그 번호도 위조가 가능하다는 점 이제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누군가 돈을 요청해 오면 절대로 그 자리에서 답하거나 송금하지 마시고 무조건 음성 통화를 시도하세요. 말투와 프로필 사진, 이름까지 같아도 실제 목소리는 따라할 수 없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묻는 이 한 번의 행동이 큰 피해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기억하셔야 할 건 모르는 번호는 단순히 받지 않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번호를 차단하고 가능하다면 관련 앱에서 검색해 다른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가족끼리 모여서 최근 수상한 전화 받은 거 있었는지 가볍게 점검해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는 무조건 삭제하세요. 링크가 첨부되어 있다면 절대 누르지 마시고 설령 눌렀다 해도 그 뒤로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하지 않고 설치한 경우엔 앱 목록에서 확인해 필요 없는 앱은 삭제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 판단하지 않기입니다. 금전과 관련된 연락을 받았다면 잠시 멈추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황스러운 순간일수록 내 판단이 흐려지기 쉽고 그때 옆에서 한마디만 해줘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급하게 행동하길 원합니다. 바로 송금하라고 지금 아니면 손해라며 재촉합니다. 그럴수록 속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확인하는 자세가 나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삶도 지켜주는 진짜 힘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우리의 습관을 노립니다. 그래서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생활 속에서 무심코 해오던 행동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건 문자 속 링크를 아무 생각 없이 누르는 습관입니다. 요즘 사기범들은 정상적인 안내 문자처럼 보이게 로고도 넣고 맞춤법도 틀리지 않게 작성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심코 눌러보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링크 하나가 내 스마트폰 전체를 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등기 확인, 건강보험 안내, 택배 배송 조회. 이런 문구가 있는 문자라도 출처가 확실하지 않다면 절대 누르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또 하나, 낯선 번호와 너무 오래 통화하지 마세요. 사기범은 초반 몇 분 동안 신뢰를 얻기 위해 겸손하고 차분한 말투를 씁니다. 그리고 이 통화가 길어질수록 상대방이 내 감정을 어떻게 조정하면 되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처음 몇 마디 듣고 이상하다 싶으면 길게 설명 들을 필요도 없이 그냥 끊는 게 정답입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분들도 계십니다. 고혈압, 당뇨,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긴장이나 놀람에 예민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전화로 위협을 받으면 이성적 판단보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평소에 전화기 옆에 보이스피싱 경고 메모를 붙여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모르는 전화 받지 말고 꼭 나한테 먼저 말해줘요. 이 문장 하나가 실제로 사고를 막는 방어선이 됩니다. 그리고 잘못 알려진 정보들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식 기관에서 전화하면 진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는 전화번호 표시조차 위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통화창에 국세청이라고 뜬다고 해서 그 전화가 진짜 국세청일 거라고 믿는 건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또 하나, 앱만 깔아도 바로 해킹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든 앱이 위험한 건 아닙니다. 공식 앱스토어에서 받은 앱은 안전합니다. 문제는 문자나 메시지를 통해 따로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앱입니다.
그러니 앱 설치 자체가 위험하다는 말보다는 출처가 없는 앱이 위험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방 습관은 혼자 실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친구, 이웃, 자녀들과 혹시 최근에 수상한 전화 받은 적 있어요? 이런 대화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누는 것만으로도 경계심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말로만 조심한다고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내가 조심하고 주변도 함께 경계하는 것, 이게 진짜 방어입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하면 당하지 않을까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정보를 듣고 실천한 분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은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성공 사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전북 고창에 사는 72살 박태성 어르신은 한 달 전 검찰 조사 중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평소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로당 교육을 들으신 후였기에 즉시 통화를 끊고 직접 법무부 공식 번호를 찾아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연히 사기였고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진짜 경찰인 줄 알고 벌벌 떨면서 말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전화 끊고 나서 너무 속이 후련했어요. 내가 해냈구나 싶더라고. 강원도 평창에 사는 68살 이화자 씨는 딸을 사칭한 메신저 메시지를 받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딸 그대로였고 말투도 비슷했지만 돈을 부탁하는 건 이상하다는 생각에 딸 직장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고 그 덕분에 500만 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내 전 재산을 지킨 셈이에요. 예전에는 무슨 일 생기면 혼자 판단했는데 이제는 전화로 확인하기가 저한텐 습관이 됐어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사례는 서울 도봉구의 70살 유선호 씨입니다. 그는 평소 스마트폰 사용이 능숙해 보안 앱, 스미싱 차단 앱 등을 꼼꼼히 설치해 두었고 한 통의 의심스러운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누르려다 차단 앱에서 위험 문자 경고를 받은 후 문자를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앱이 경고해주지 않았으면 나도 모르게 눌렀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정말 기술이 고마워 보였죠. 이런 게 있으니까 사기꾼들보다 한 발 앞설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이처럼 단 한 번의 조심성, 한 번의 전화, 하나의 앱 설치가 소중한 돈을 지켜내는 방패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교육을 받은 뒤 직접 확인 전송금 거부율은 약 60% 이상으로 증가했고 스미싱 차단 앱을 설치한 이용자의 피해 발생률은 일반 이용자 대비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정보가 생명을 살린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이후의 삶의 변화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막아낸 어르신들은 단순히 돈을 지킨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 판단을 믿을 수 있다는 자신감, 어떤 상황에서도 한 번쯤 멈춰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삶의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통화부터 해요. 무슨 앱 깔라고 하면 손주한테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처럼 기술에 대한 두려움 대신 현명하게 다루는 태도로 바뀌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정보를 나누는 이유입니다. 정보는 나눌수록 더 많은 피해를 막습니다. 누군가의 지혜로운 대응이 또 다른 누군가의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길다고 느껴지셨을지 모르지만 사실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보이스피싱은 막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단 그 막는 방법은 지식이 아니라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기억하실 건 딱 5가지입니다. 첫째, 전화로 급하게 송금을 요구하면 무조건 끊기. 둘째, 낯선 문자 속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기. 셋째, 돈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목소리로 확인하기. 넷째, 모르는 번호는 차단하고 통화는 녹음해두기. 다섯째, 혼자 판단하지 말고 꼭 가족과 상의하기. 이 5가지만 생활 속에서 실천하셔도 보이스피싱의 9가지 중 8가지는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가장 쉬운 첫걸음은 내 스마트폰 확인입니다. 녹음 기능이 켜져 있는지, 스미싱 차단 앱이 설치되어 있는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깔려 있진 않은지,
이 간단한 점검만 해도 지금부터 피해를 막을 확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지키는 건 돈뿐만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 내 자신감, 그리고 내 삶의 평온함까지 모두 연결된 문제입니다. 한번 속고 나면 생기는 불신과 충격은 계좌 잔고보다 훨씬 깊게 남습니다. 그런 일은 겪지 않도록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비슷한 일이 생겼던 경험이나 지인에게 전해주고 싶은 팁이 있다면 댓글로도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경험 하나가 누군가에겐 큰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실질적이고 생생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중요한 생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